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이제 로스쿨 입학하는 학생들, 그래서 민사법과 하여튼 민사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 민사, 형사, 공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법조인이 되고 또 훌륭한 법조인이 돼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 하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듣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많이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자료에서 보면 그 자료 순서대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과 대책 두 번째 변호사 시험 출제 과목과 배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민사법에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다음에 상법 요 세 가지가 민사법이라고 그러죠. 민사법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형사법 해가지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소법이라고 하죠. 앞잡다서 요걸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법 해가지고 이제 헌법과 행정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총 8과목이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과목 해가지고 선택과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거래법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국가법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국제거래법 무슨 그다음에 노동법 그다음에 지재법 등 여러 가지 자기가 학부에서 전공했던 걸 하나 선택 과목으로 정해가지고 공부하고 요거에 대해서 요것도 이제 수험 과목에 들어가는 과목이 되죠. 그래서 총 8과목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호사 시험에서 준비를 해야 될 과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일단 사례형 하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 그 다음에 선택형 문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기록형을 공부하게 돼요.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배점을 보면 민법은 이제 사례형에서 150점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100점 상법도 100점 그 다음에 형법 100점 형소법 100점 헌법 100점, 그 다음에 행정법도 100점이고, 국제거래법이 사례형은 160점으로 이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평등하게 100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은, 선택형에서 민법은 3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민사소송법은 15문제, 상법은 20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선택형 문제 안에 사례형만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은 이렇게 민법, 민소법, 상법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기록형 문제가 175점, 100점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형도 여기는 이제 전체 곱하기 2.5 해가지고 합치면 175점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다 2.5 해가지고 2.5씩 곱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100점 여기도 2.5 해가지고 100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100점 여기도 100점 이렇게 돼서 100점씩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보고 그 다음에 기록형은 여기 이제 형법과 형사소송법 합쳐가지고 100점씩이요. 100점 이렇게 합쳐서 100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죠. 예,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 기록형 여기는 선택 과목은 얻게 된다. 그래서 민사법만 보면은요, 여기 이제 사례형은 총 합쳐가지고 350점 하고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요거는 두 개 합쳐서 350점 해가지고 700점이 되고요. 700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사례형 이제 기록형하고 해서는 여기서 이제 100점, 100점, 이거 합쳐서 100점, 100점에서, 여긴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100점이죠. 100점하고 100점이니까는 합쳐가지고, 이제 400점. 이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합쳐서 100점이고,
해가지고 100점, 100점, 400점이니까 합쳐서 400점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합계가 이제 160점을 합치니까요. 여기서 이제 1500점, 1660점 합쳐가지고 1660점을 이제 총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로스쿨 3년 동안 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민사법 출제 과목과 배점을 쭉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총점 중에 또 이제 작년, 그죠? 그러니까 2020년 이제 9회죠. 변호사 시험에서 그래서 합격, 근데 거기서 나온 것처럼 총 인원수가, 그죠?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거기 합격률은 53점, 약 한 53% 정도 내외, 53, 4%? 예, 53, 4% 정도를 합격률을 이제 53점 얼마니까 이 정도 합격률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은 거기서 본 대로 900점 29, 이게 이제 커트, 이제 그러니까 1660분지 900점 29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100분율로 나누면은 얼마가 되냐면 거기서 본 대로 환산하면은 약 거기 54점, 그러니까 54점 정도가 됐죠. 이 정도의 카트라인으로 이제 합격자가 발표됐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붙으려면은 최소한 100분율로 했을 때 55점 이상을 맞는 거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정적이 되려면 60점을, 그러니까 목표로 60점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카트라인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50점 요거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고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55점 근처를 맞으면은 50점, 60점 사이를 맞으면 거의 합격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사법시험도 비슷하죠. 이렇게 될. 사법시험도 55점, 60점 근처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3년 동안 해서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이걸 맞기가 이 60점 획득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로스쿨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공부시키고 연습시키고 암기시켜서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총점으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커트라인이 이렇게 되고, 그냥 55점은 약 920점 정도를 총점으로 하면 920점 그 나온 대로 그 정도는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세워놓고요. 목표를 정확히 세워놓는다. 그렇게 해서 보고, 그 중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제가 민사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총 대략 1600 중에 이제 700점을, 그죠? 700점을 목표로 한다. 민사법이.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민법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100점. 물론 이거 선택 과목은 요건 이제 논외로 한다면 이제 법 과목에서는 이게 제일 배점이 높죠. 150점. 그 다음에 선택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록형도 거의, 민법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민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과목의 2배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래서 2배라고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되고, 민사법 자체도 결국은 형사법 나머지 공법 합친 과목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합쳐서 이것도 50%, 그러니까 50%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사법을 잘해야지만 합격이 빨리 다가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먼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민사법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현공. 물론 따라서 이제 공부할 때는 평등하게 민법을 150점 1.5배를 하고 나머지는 1대1로 공부를 하면 되겠죠. 1.5로 하고 내지는 2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1.5에서 2배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 두시고, 그렇다면 이제 이걸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면은 거기서 로스쿨 재학 기간과 공부 시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합격자 발표가 로스쿨에서 합격을 하면 합격자 발표 나면 약 11월 중에 이제 발표가 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11, 12, 1, 2, 3, 그죠? 11월, 12월, 1월, 2월, 3 이렇게 끝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1학기가 시작되겠죠. 1학기 로스쿨 들어가서 1학기. 이렇게 1학기. 그래서 로스쿨 1학년 1학기가 되고 1학년 됐죠.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그래서 1학기, 2학기. 3학년에서 이제 1학기, 2학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월이 끝나면 1월에 그 다음 이제 3학년 끝나고 1월 보통 1월 10일경 보통 1월 10일경에 이제 합격자 본시험이 변호사 본시험이 치르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 과정도 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3년을 동안 재학을 하는 거죠. 3년 동안 재학. 그래서 요 재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거 8법을 모두 공부하고, 그 닦은 실력을 가지고 가서 이제 마지막 변호사 본시험을 이제 보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요 해 이제 4월 말쯤에 발표가 난단 말이에요. 시험 발표가 난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학 중에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2번에서 양가로 1번 본 것처럼 재학 중에는 이제 학교 수업이 있잖아요. 학교 수업이 보통 뭐 한 9시부터 10시부터 시작해서 뭐 5교시, 6교시 끝나면은 뭐 5시, 6시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 이제 로스쿨에서 학교 수업에 과제물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이걸 다 하면 하루 일과가 거의 가죠. 하루 일과가 다 간다. 따라서 이렇게 학교 수업하고 과제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변호사 시험 수험 공부를 할 시간은 거의 없게 되죠. 수험 공부. 따라서 학교 수업 과제물을 한 평일은, 그죠?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이제 평일날 학교 수업과 과제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험 공부는 주로 주말, 그죠? 주말하고 플러스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게 되는데, 주말은 뭐 많이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뭐 주말 잘 활용을 해서. 근데 주말도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에 과제물 하거나 이런 데이기 때문에 많이 시간을 할애를 못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재학생들이. 그래서 주로 이제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죠? 여름방학 때 7, 8월, 그죠? 여름방학 때 7, 8월, 겨울방학 때 1, 2월. 요거를 활용해서 하는 이때를 가장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수험에서 합격 실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활용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험생들이. 이때 이제 그렇다면 수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강의를 들어서, 그죠? 강의를 들어서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3학년 동안은 거의 재학 중에는, 학교 중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주말도 거의 과제물 같은 걸 하거나 이제 여가를 즐기고 그런 사이에 거의 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로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스쿨의 재학기간과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다면 변호사 시험 대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목차 3번에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로스쿨 3년 동안 공부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그죠? 1학기, 2학기 해서 총 6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나 우리 제자들이나 이제 할 때, 공부 계획은 어떻게 짜냐면, 요 1학년, 1학기 때를, 민사법을 한번 정리를 하고, 2학기 때 형사법 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하여튼 최소한 민사법 중에 최소한 민법만이라도 확실하게 해놓으라고 하거든요. 민법만. 그래서 형사법하고 형사법하고 공법을 거의 2분의 1씩 차지하니까, 그죠? 그래서 형사법에서는 형법만이라도, 그죠? 공법에서는 헌법만이라도, 그래서 헌민형 요것만이라도 잘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도 1학년 때 엄청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민법을 다 하고 형법을 하고 헌법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여름방학 때는 강의 들어서 실력을 만들어 놓고, 민법, 형법, 공법이요.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 1학기 때 이제 나머지 민사법 중에 이제 민소하고 이제 상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형공 중에는 다시 형소하고요. 형소, 그 다음에 행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요거만 하는데 벌써 2학년이 다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학기 중에
나머지 이제 민사법에서 학기를 하면서 이거 다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민사법, 형사, 형공, 민사법, 형공. 그래서 이게 1회독이라고 치면은 1회독, 2회독이고 1회독, 2회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학년 동안 민사, 형공, 7법이죠. 요거만 1회독, 2회독만 해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물론 학교 시험을 보면서 여기서 실력도 쌓고 하겠지만 그럼 이제 3학년을 올라가면은 3학년 올라가면 요때까지 쌓은 실력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3학년 때는 1학기 2학기보다도 6월 졸업시험, 8월 졸업시험, 그 다음에 10월 졸업시험이 있어요. 10월 졸업시험.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큰 실력 가지고 6월까지 1회독을 하고 8월까지 또 2회독을 하고 10월까지 3회독을 하고 나머지 여기 11, 12 해가지고 4회독을 하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2학년에서 2회독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따구인 실력으로 다시 2회독, 1, 2, 3, 4회독 해서 한 6회독 뭐 다 잘해야 한 7회독 그죠? 6에서 7회독 이렇게 하는 게 풀이라고 봐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모든 시간을 다 활용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본시험에 가면은 이런 목표를 짜서 하면은 거의 합격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재학생들, 그래서 지금 로스쿨에서 이제 재학생하고, 재수나 삼수, NC생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합격 비율을 매년 보면은 재학생들이 한 70%를 차지한다고 통계가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재수, 삼수 한 나머지 학생들이 한 30%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학생 때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합격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높다고 비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안에 한 번도 또 다시 재수 같은 걸 안 하고 바로 붙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최선의 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무조건 붙는다. 3년 후에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양가를 1번에 로스쿨 3년 동안 공부 목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본 대로요. 민사법만 해도 1회도, 2회도, 그 다음에 3회도, 4회도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 달만 공부하면은 뭐 된다든지 뭐 1, 2주만 공부하면은 뭐 완성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봐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자기화시키고 자기 실력화시키고 연습하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해서 충분히 합격 실력을 키워야 돼요. 6, 7회독 정도는 해야 된다. 알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로스쿨 입학하고 학원 강의 듣고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많은 광고나 그런 것이 나올 텐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뭐 민법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현혹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해서 본시험까지 이렇게 충분히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본 대로 양가로 이번엔 수험 시간, 수험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처럼요. 아까 수험 이렇게 3년 동안 수험 기간이 짧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정확히 고시처럼요.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아까 본 대로 평일날은 학교 수업, 과제물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또 뭐 집에도 가고 뭐 이제 여가도 즐겨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제물도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짧으니까 수험 공부할 수 있는 방학에 주로 많이 하는데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엄청 짧죠. 그래서 이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아주 잘 짜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6, 7회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려면 수험 공부는 거의 과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한 번이라도 잘못 선택을 했다. 그래서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기간이 시행착오를 다시 해놓은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회독을 해야 돼요.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회독. 그렇게 해야 되면은 그 시행착오한 기간만큼 소비를 하게 되죠. 허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6, 7회독을 해야 될 걸 허비해가지고 뭐 4, 5회독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6, 7회독 한 사람보다 4, 5회독 한 사람은 합격할 확률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라도 절대적으로 이제 시행착오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허비나 소비하지 않도록,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공부에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지금 그 밑에 3번을 보면 출제 경향과 난이도가 나오는데, 출제 경향은 변호사 시험, 말 그대로 변호사 시험이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쟁점 판례, 늘 판례 사안으로, 판례들 문제,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선택형, 그 다음에, 사례형, 선택형, 그 다음에 기록형이 모두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제 출제되는 거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례 문제들이 다 이제 됐죠. 근데 이제 난이도 상당히 높아요. 이게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난이도가 높아요. 중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국가시험, 그러니까 지금 사법시험은 없어졌지만 지금 다른 국가시험들보다도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책은 이 높은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결국은 뭐 대책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출제 경향이 높다.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씩 맞춰야 돼요. 그래서 대충 쉬운 문제들, 그죠? 쉬운 문제들로만 나열식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오면 손도 못 대고 그냥 점수를 못 받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는 걸 맞춰서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고,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기출 문제도 많이 풀고 이 기출 문제 익숙해져야 돼.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풀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기출문제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익숙한 그 기출문제 유사 문제들, 그죠? 유사 문제들을 풀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암기하고, 그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풀이하는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여기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라고 봐요. 맞죠? 단순히 쉬운 문제, 논점만 나열한 문제,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랑 같이 뭐 기출문제 한번 풀이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하면 알겠지만은, 특히 뭐 딴 건 몰라도 사례형, 기록형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선택형은 이걸 알면 쉽게 풀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례형, 기록형에서 점수가 저조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경향을 알고, 그죠? 난이도가 높다는 경향을 알고, 처음부터 이렇게 대비해서 공부를 했으면은, 재학 중에 충분히 붙을 수 있는데,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대충, 듬성듬성, 그렇죠? 듬성,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재학 중에 3학년 때 못 붙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도 다지고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각오를 다질 것, 그렇죠? 그래서 3년 안에 어떻게든 붙어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로스쿨 입학했을 때 누구라도 재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조금 시행착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 소비, 이렇게 해다가는 작업 못하면은, 불합격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면 재수삼수 가는, 이런 건 너무, 이렇게 되면 수험생활이 너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붙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출제 경향과 받고, 그 다음에 대비 방법과 교재,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본 대로요, 이제 이렇게 되네. 민사법을 기준으로 해서 맨 처음에 민사법을 기준으로 하면, 맨 처음에 이제 11월 이제 입학을 하고 12월 중에, 맨 처음에 12월, 그죠? 이때는 민법을 기준으로 해. 민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입문 강의라는 것을 하게 돼요. 입문 강의를. 그래서 이렇게 입문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를 정립해야 돼요. 기초를. 즉 민법도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공식처럼 돼 있거든요. 모든 민사법이 이렇게 공식처럼 돼 있는데, 그럼 요 1은 뭐고, 요 1은 뭐고, 요 2는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최소한의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식으로 하나씩 기초를 정립해야 돼요.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 양가로 4번에 가번 민법 인문의 기초 이론의 정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바로 민법에 그냥 우리 어려운 기본서라고 하는 책들이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민법은 기본서를 바로 공부하면 이 내용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복잡.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법학은 제2외국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1, 2학년 때 처음부터 그죠? 저기 알파벳으로부터 뭐 I am boy 뭐 이런 식으로 전부 1 더하기 1은 이렇게 기초부터 했으니까 영어를 알지, 영어를 처음부터 그런 거 없이 바로 뭐 중3 책을 딱 주고 너 읽어봐라 그러면 못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2외국어처럼 하나씩 이렇게 기초를 정립하고 봐야지 바로 기본서를 너안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공부 하나 많아요. 처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공부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를 헤매기 때문에 사람이 지쳐버려요. 지친다. 지치기 때문에 공부가 멀어져요. 지쳐서 멀어지면 이때부터는 이제 자꾸 이제 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부를 등한시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재학 중에 합격하는 길이 조금씩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민법 입문을 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인문 강의도요,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 내용처럼요, 이렇게 1대1 기초 정립하는 이런 인문 강의를 들어서 정리를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민법 기본서를 요약 정리한 인문이 많거든요. 요약 정리한 인문서. 이거는 더 어려워요. 이거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서 자체가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걸 요약 정리했으니까 더 어렵죠. 그걸 또 인문서라고 해가지고 읽는다. 그럼 더 어려워. 이건 해나만 해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듣지 말고 민법의 기본 강의. 그래서 8949 하면서 돈을 얼마 주고 뭐 이런 처음부터 상식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놔야 돼요. 그런 강의를 듣고 이렇게 기본서 요약 정리한 인문서는 절대적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 거기 주의할 점을 여러분들이 다 저기 했기 때문에 저기서 기재를 해놓은 것은 여러분들 피할 공부는 철저히 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 입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보통 입학하는 해, 요때죠. 이제 1, 2월 겨울방이죠, 겨울. 입학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는 요때 이제 12월에 입문 강의를 하고, 그죠? 요때 겨울방학 1, 2월 동안. 그죠? 그래서, 1, 2월 동안, 요때 이제 입문 강의를 들었으면, 민법 기본서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돼요. 뭐 예비순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학원에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죠. 그래서 민법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쌓은 이 지식 가지고, 물론 굉장히 어렵죠. 이게 하여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민법은 어렵다.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어떤 과목도 처음 공부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 접하니까. 어렵다. 이걸 기획하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죠? 하나씩 뛰어나가야 돼요. 무직하게. 그렇죠? 무직하게 하나씩 뛰어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스텝 바이로 요게 없으면 요게 되기가 힘들어요. 또 여기서도 하나씩 기본서를 정리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모든 과목을 처음 하는 거고, 처음 할 때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철저하게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려운 때 가장 중요한 건 민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건사실이라는 게 나와요. 요건. 1 더하기 1이 요건이면 효과는 2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건사실을 기초로 해서 사례 풀이 구조를 짜는, 전체 풀이 구조를 짜는 거죠. 풀이 구조를 짜는 구조. 이거는 곧 공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거대한 공식처럼 돼 있기 때문에, 수학의 공식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스쿨 입학할 정도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수학 같은 걸 잘했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적으로 짜면 공부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민법도 철저하게 요건사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례풀이 구조를 짜서 공식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잘은 모르더라도, 이렇게 큰 틀로 공부를 하는 거죠. 너무 세부적으로 해봤자, 어려워서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요건사실 사례풀이 구조를 짜서 큰 틀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거는 1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식으로요. 회독수가 늘어갈수록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학은 일단 공부를 해도 암기가 잘 안 되거든요. 암기가 안 되고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까먹는단 말이야. 가장 잘 까먹는 시험이란 말이야, 까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공부하고 까먹고 이러는 절차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까먹는더라도 큰 틀을 남는 거, 요건사실과 사례표의 큰 틀이 남는 이런 공부를 해놓으면은 큰 틀만 있으면 그 안에 내용은 조금만 시간이 회독수만 가미되면은 어느 정도 큰 그릇만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내용을 담는 건 계속 물을 붓는 식으로 하면 언젠간 되는데, 이 틀이 없으면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버리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쭉쭉 빠져나요. 이런 공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큰 틀을 만들어서 가둬놓고 공부할 때마다 가둬드릴 수 있는, 그렇죠? 가둬드릴 수 있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기초를 다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1, 2월 동안 민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이제 형공 기초, 그러니까 형사, 민형사 기초를 잡고 가는 거죠. 기초를 잡고 입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번, 나번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 보면 계속 회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사법에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이때 겨울방학 때 1회독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 이제 또 기본서를 가지고 2회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공하고 여기서 3회독하고 요거까지 합치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3, 4, 5, 6, 7 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암기가 돼요. 암기가 되고 큰 틀을 짜놓으면 어디 안 빠져나가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서 변호사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 항상 시험 전날이 제일 중요한데요. 시험 전날. 민법이다. 그러면은 민법의 범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민법에. 그리고 출제 가능한 것들이 이만큼의 범위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전범위를, 출제 가능한 전범위. 물론 세부적으로 모든 책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출제 가능한 논점만 체크를 해놓고 그걸 만드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출제 가능한 전 범위를 시험 전날 1회도 할 수 있으면, 물론 민법은 한 6, 7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80, 90%는 합격할 수 있다는 게 수험가의 정설이거든요. 옛날 사법시험이나 그때부터. 그래서 결국은 이 기본서를 처음에 입문서, 그 다음에 기본서를 만들면 이게 평생 가는 거죠. 여태까지. 그죠? 3학년 동안. 그래가지고 갈고 닦고 책이 막 낡아서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범위를 다 볼 수 있으면은 거의 80, 90% 합격은 보장된다고 봐요. 물론 다른 과목도 다, 팔법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잘 똑같이 입문하고 기본 강의 듣고 해서 입문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제일 좋다고 보는 게 수험가의 정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처음부터 얇은 요약서를 공부한다든지, 그 다음 대충 논점만 잡고 세부 내용은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듬성듬성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듬성듬성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예 모르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런 거 아무리 회독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국은 불합격에 가까운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양을 해야 돼요. 철저히 지양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제 기본서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방학 그래서 1, 2월 때 학기 중에는 이제 공부를 잘 못하니까 여름방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 8월이 보통 그때인데, 이때는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이후에서 민법을 기준으로 하면 사례 공부를 하는 거죠. 사례 공부. 그래서 기본서가 됐다 그러면 사례 공부. 그래서 사례 공부를 통해서 아까 먼저 요건 사실의 사례 부리 구조를 다 짰다. 이 사례 구조에 맞춰가지고 출제 가능한 사례들을 모두 풀어보는 거죠. 출제 가능한 사례를 풀어본다. 사례를 연습하고 정리하고, 그죠? 암기하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사례 공부가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걸 기본이. 그래서 사례 공부가 되면은 사례 공부를 기초로 해서 사례 공부를 연계를 해가지고 바로 기록형 강의, 기록형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합쳐진 실력 가지고 선택형을 하는 거죠. 선택형을. 그래서 이 세 과목을 연계할 수 있는, 그죠? 이렇게 세 과목을 연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연계를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민사법의 기본서를 가지고 만든 사례풀이를 가지고 대입해서 사례 공부를 하고, 그 사례 공부를 목차만 바꿔서 만든 기록형을 만들고, 그럼 여기서 준비한 그 판례 공부들이죠. 판례하고 사례 공부들을, 판례를 숙지한 걸 가지고 선택형을 풀고, 이렇게 되면 선택형도 이 정도만 하면 7, 80분 다 맞추거든요. 선택형을 따로 안 풀어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바로 풀 수 있는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해야 돼요.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강의들을. 알았죠? 이렇게 돼서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서하고 기본 사례집해서 철저하게 출제 가능한 사례와 판례를 연습하고, 그걸 대입시켜서 기록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록형 공부를 한 걸 가지고 두 개의 기초를 가지고 선택형을, 출제 가능한 선택형을 풀어보고 하면은 선택형을 거의 7, 80점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형도 준사례형으로 나오는 게 가장 어렵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단순히 다음 중 틀린 것은, 더운 것은, 맞는 것은, 이런 거보다도 사례형으로 한 3, 4줄 내고 여기에 대해서 다 맞는 것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례 문제처럼 나오는 게 가장 어렵고 출제 빈도수도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례 공부가 주가 되면 기록형과 선택형을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놓고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사례 공부도요, 이렇게 철저하게 요건, 사실, 사례풀이 구조, 전체 구조를 짜서 공부를 해야지. 이것도 하여튼 법학에서 제일 안 좋은 건요, 단순한 나열식. 그러니까 첫 장, 1장, 2장, 3장, 4장 쭉 해서 딱 그냥 나열식으로 공부하는, 이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공부 다 해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한 달 걸렸다. 그러면 돌아가면은 다 까먹게. 빵이에요, 빵. 하나도 안 남아요, 빵.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나열식으로 공부하면은. 이런 거는 철저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큰 틀을 짜고, 그죠? 사례풀이 큰 틀을 짜고 출제한 연습을 해서 이렇게 나열식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뭔가 유형물은 남는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주장항변, 재항변 뭐 이런 식 큰 틀은 남는다고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좀 까먹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건 계속 보충하면 되니까, 보충하면 큰 틀만 잘 기억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로도 기록도 그대로 따라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항상 다번에 사례 강의는 저기 합격 실력 정립이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서도 공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주의할 것, 그죠? 그래서 단점, 논점 나열식 강의 들어서는 사례 풀이할 수 없다는 것. 그죠? 이런 거는 철저히 지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많은 민법의 수많은 논점, 막 1000여 개의 논점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근데 이제 미리 대비를 해서 주장변, 재항변 이런 구조를 짜놓고 여기에 맞춰서 요건사실과 판례들을 대비해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됐죠?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례 강의 다번 됐고 라번의 기록형 강의 합격 실력 정립.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기록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소장 쓰는 거거든요. 소장. 그래서 사례 공부에 대해서 이 요건을 주장을 청구라고 하고 뭐 항변을 예상되는 주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박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목차만 바꾸면 기록형은 거의 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어요. 사례하고 기록. 따라서 사례하고 기록이랑 연계된 강의 들어서 이거를 한날 원피스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도 줄고 그 다음에 노력도 조금만 기울여도 남들보다 훨씬 잘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라번 기록형에서도요, 그죠? 거기서 사례형 문제를, 기록형 문제 구성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사례풀이 구조, 기록 기재를 작성 양자 서술에서 차이점 부각시켜 연습할 수 있는 강의를 들어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은 찾아서 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세요. 그렇게 되면 아까 그랬지만 마번에서 보면은 선택형 강의.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게 두 개가 되면은 선택형은 자동으로 선택형 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아까 근데 준사례형으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 판례 나열식 문제보다도 준사례형 문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거기서 본 것처럼 선택형 준사례형 말고 그냥 단순한 판례 문제들. 단순 판례 문제들은 누구나 잘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게 하면 되니까. 다음 판례 입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1, 2, 3, 4, 5 써 있는 거. 이런 거는 잘 하니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쉬운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준사례형은 그래서 사례, 기록, 연계해서 마찬가지 선택형도 이 세 개가 연계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형법이라든지 형법, 공법, 민사법, 형소행정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선택형을 처음부터 이게 또 하지 말아야 될 공부가 이건 선택형을 처음부터 선택형을 먼저 하는 거죠. 선택형. 그래서 선택형 공부를 하고 선택형 책을 보면은 막 1000페이지가 넘는 보통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넘는 막 그 지문 정리집, 지문만 쭉 나야 되는 지문 정리집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본서보다 더 두꺼워요. 더 두껍고 그 다음에 그 다 그냥 단순히 이해 없이 나열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나열이에요. 나열. 지문이 나열.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번 공부해서 덮었다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이거 하는데 1년이 걸렸다. 그럼 1년 지나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2년 지났다. 그럼 또 1년 후엔 또 아는 게 하나도 없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공부가 단순한 지문 정리로 나열식 공부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는 1, 2년, 3년이 금방 3년 지나도 아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선택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랑 같이 사례형을 해서 단칼에 단시간에 뭐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사법시험 로스쿨 시험 합격생들 보면 그 사법시험 공부한 학생들은 이렇게 해도 쉽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법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잘못 돼가지고 시간이 장기에 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허튼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돼요.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공부는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연계돼서 사례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자동으로 선택형을 풀 수 있게 되는데 처음부터 선택형 공부하는 그래서 지문 특히 그리고 나열식 지문 정리로 공부하는 것은 철저히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의할 공부 이렇게 해서 좀 거기 읽어서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계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무기교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기본서는 보통 1000페이지가 넘어요. 대부분 모든 교수님들이나 그 강사들의 거기 저기 기본서는 다 10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험 전날 일회독 한다는 게 극히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이렇게 기본서와 사례, 기록, 연계한 공부를 가지고 이렇게 기본서, 사례, 기록, 선택, 연계한 그 공부를 가지고 기본서를 공부를 하면서 자기 시험 전날 일회독할 수 있는 무기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무기교재. 자기만의 무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시험 전날 이렇게 얇은 거 한 200페이지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하루에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본 대로 시험 전날 일회독하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 같은 경우는 민법 같은 경우는 암기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300페이지 정도? 네, 이렇게 민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암기장을 가지고 이걸 다 기본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례 공부하면서 여기다가 기본서 보면서 정리하고 사례형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기록형 보면서 정리하고 선택형 보면서 정리해서 철저히 자기만의 무기가 되는 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 시험 전날 일회독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보다 80, 90% 합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무기교재 정리를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시험 전날 1000페이지 되는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가장 또 여기서도 나쁜 것이 거기 네 번째 줄 이걸 처음부터 이때 처음부터 막 그냥 얇은 요약집 또는 암기장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권 사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더 길어져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많이 봐오면 그럼 얇은 책들은 빠진 게 많으니까 그 얇은 책 모아요. 얇은 책 1권, 2권, 3권. 암기장만 3, 4권을 갖고 이걸 또 합쳐서 그러면은 기본서보다 더 두꺼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강의는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서 이렇게 공부를 먼저 철저하게 잘하고 1, 2학년 동안 한 1학년 동안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한 2학년쯤부터 암기장을 더해서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이때는 기본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을 풀면서 암기장에 다 흡수를 시키는 거죠. 흡수를 시키고. 그래서 흡수된 강의도 듣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학년 이제 겨울방학 때 올라갈 때 팔법에 대해서 자기 무기교재로서 암기장 비슷한 꼭 암기장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이 만든 무기교재, 무기교재 시험 전날 이래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 6월간 8월, 요게 이렇게 하면 3회독이 금방 돼요. 요거는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요거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3학년 때 이렇게 팔법 8건의 무기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최종 목표다. 목표 달성.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학교 갈 수가 있어요. 시험 전날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쯤 해서 팔법의 8과목의 무기교재를 만드는 걸 최종 목표로 삼아서 여러분들 해도 아주 훌륭한 공부 방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고 주의할 건 아까 말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해서 자기만의 기본 실력을 닦고 만들 수 있도록 알았죠?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민사법 연계 공부 이렇게 돼 있죠. 따라 지금처럼 여기는 민법, 민소법, 상법은 밀접한 연관이 돼 있어요. 서로 내용이 호환이 돼요. 이렇게 호환이. 그러니까 민법 따로 공부하고 민소 따로, 상법 따로, 그 다음에 또 사례형 따로, 기록형 따로, 선택형 따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6과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 얼마에 3, 3, 9, 9개 과목이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연계해가지고 이거를 연계해서 한 과목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한 과목이 되지는 않지만 연계돼서 공통 과목 그러니까 큰 묶음으로써 그죠? 한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연계 강의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죠? 민법, 민소법, 상법, 사례형, 선택형, 기록형,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강의.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이제 민법, 민소법, 상법, 사례형, 선택형, 기록형 한 번에 다 연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꼭 저기 뭐 보면서의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죠? 민법, 민소법, 상법, 사례형, 기록형 한꺼번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아주 총 700점, 그죠? 700점. 만점에 50% 이상, 그리고 60%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은 민사법을 이렇게 맞으면 거의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입문, 기본서 해고, 암기장 가서 시험 전날 보고. 이렇게 딱 공식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계획을 짜고 공부 방법, 목표를 잡고 하는 건 이렇게만 한번 들어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부하는데 그 구체적 세부적 자기 계획을 짤 수 있고 어느 정도 대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강의 방향도 지금처럼 비슷하게 돼 있죠. 그래서 민법 입문서 가지고 입문 강의, 기본서 가지고 기본 강의, 사례, 기록, 선택형의 순서. 그 다음에 기록형만큼은 3학년 때 로스쿨 3학년 때 하기 때문에 보통은 2학년 때 하니까는 그 전에 해도 2학년 때 올라가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연계되는 거는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물론 시간상 어쩔 수 없이 2학년 때 하더라도 사례 공부 다음에 기록형을 바로 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로마자 2번 변호사 시험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개인 자세인데요. 개인 자세 이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라는 거고 그래서 변호사 시험 거기서 본 대로 공부 방법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면 너무 당연하죠. 이때 합격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합격할 수 있는 공부,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한 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남들 70% 이상을 붙는데 여기서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니까 꼭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 공부는 뭐냐. 그렇게 돼서 합격할 수 있는 공부는 거기서 결국은 계속 얘기했지만 강의를 활용을 해야 돼요. 혼자 공부해서는 이만큼 합격 실력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의만 하면 안 되고 이 강의를 듣고 충분히 자기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서라든지 암기장에 자기 정리. 그래서 비율은 보통 수원가에서 저희 사법시험부터 지금까지 강의는 보통 한 3, 4시간을 듣는다면 그 2배, 8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자기 정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강의만 들어서 정리가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듣고 나면 바로 다 까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강의만 듣거나 그 다음에
강사 주도형 공부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돼요. 강의만 듣고 나면 바로 다 까먹고, 그래서 이렇게 강사 말만 듣고 돌아서서 내가 붙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가 없는 강의, 강사 주도형 강의만 듣고 이런 건 빼고, 이런 건 좀 지양을 하고요. 강의를 내신 자기 정리. 그래서 보통 8시까지는 못하더라도 6시간, 그러면 합치면 10시간이잖아요. 이 정도는 확보해야 돼요. 3년 동안. 물론 아까 말한 학기 중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동안만이라도 10시간 정도씩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뛰어나가면 많은 학생들이 그 정도를 해서 다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70%. 그래서 강의에다가 자기 정리, 특히 자기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써야지. 나는 의, 요건, 효과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에 키워드로서 어떻게 나는 가장 중요한 그 교수님들이 꼭 원하는 답만 써야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놔야 돼요. 알죠? 그러려면 이거는 좀 이렇게 자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강의만 들어서, 그죠? 말만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자기 정리와 강의를 병행하고, 그 다음에 강의는 자기 정리 2배 정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자기 주도적 공부를 해야지 강의만 듣거나 강사가 시키는 대로 만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은 자기 정리를 안 하면 이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은 사람하고 이렇게 자기 정리한 사람 비교를 하면 누가 우위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우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3년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 3년 후에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무기교재 만드는 거예요. 이거 무기교재.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무기교재로 시험 전날 이래도. 결국은 이게 목표거든요. 시험 전날 이래도. 그래서 저도 사법시험 할 때 시험 전날 이래독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전날 이래독 했을 때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전날 이래독 못했을 땐 거의 어김없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사법시험에서 4번째 붙었는데 4번째. 그래서 3번째까지는 이래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4번째 볼 때는 전범위를 이래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책을 다 만들었어요. 다 8권을. 그래서 만들어서 이래독 하니까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공부 방법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합격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좀 했던 말 반복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방법과 불합격할 수 있는 공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입문, 기본서, 사례, 기록, 선택 연계를 해서 사례형, 선택형, 기록형 연계해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그죠? 그걸 통해서 무기교재를 만들고 시험 전날 이래독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면 거의 필합격이에요. 필합격.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기간은 지금처럼요. 이게 한 11월부터 여러분들이 11, 12 여기서 쭉 3년 기간이 얼마 없어요.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치하게 계획을 딱 짜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한 달이라도 안 빠지게끔 좀 힘들더라도 어차피 3년 붙기만 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시험 합격할 수 있는 필합격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가진 거고 오늘의 설명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는 목표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같이 노력을 해서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로스쿨 입학생의 민사법 공부 방법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